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미국 시장이 양호한 지표 발표로 사상 최고치 갱신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초반에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강 후약의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장중 한때 2200선을 회복이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차익 매물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였고, 코스닥은 직전에 653을 넘지 못하고 648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흐름상으로는 양대 지수가 상승 추세 구간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내일 위클리 옵션을 맞이해서 위클리 옵션의 어떤 변동성은 있겠지만 윗단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오늘 시장 흐름에서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은 그 코스피 시장에서는 효성중공업의 어떤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이 나왔고요. 52주 신고가를 냈던 DB하이텍이나 한전 KPS, 레이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은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은 범양건영이나 AD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가져갔는데,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에서의 특징은 정치 테마주들이 새롭게 부상했다는 점하고, 또한 반도체 소재 장비 쪽에서 빠른 순환매를 기록했고, 또한 기본적으로는 그 신규 상장 종목 중심으로 매기가 조금 확산돼 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타바이오나 녹십자 웰빙, 그리고 라파스, 폴리토 등의 어떤 신규 상장 종목들의 매기가 조금 확산돼 가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단기 및 끝장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2204를 찍고 나서 2200을 지지하지 못하고 2194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3800억이나 유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트렌드적인 시장 흐름이나 트렌드적인 시장 흐름들을 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상승의 어떤 트렌드를 가져와서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왔는데, 트렌드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수급적인 이런 면에서 볼 때 시장은 상승의 기조를 갖고 있는 불마켓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 흐름들이 아랫단으로 2080대, 2180대로 만약에 내려오면 과감하게 매수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위로 변화가 나오게 된다면 2200과 2220 영역이 단기적으로는 저항 영역이 예상된다. 특히 그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콜 프리미엄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운시키면 위로의 변화를 상단의 변화로 마무리될 확률이 많고, 만약에 위로 콜 옵션을 쭉 뽑아서 올리게 된다면 콜 프리미엄을 다운시키는 이런 작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여전히 상승의 추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관련주들 중심으로 시장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오늘 229억의 매도를 보였고, 기관은 25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직전의 고점이 이제 653이죠. 여기를 넘지 못하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탄력적인 이런 시장 흐름들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약하지만 5일선의 기울기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위로의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일시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반발 매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위로는 653과 670선을 차례로 열어두는 시장 흐름이지만, 특히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려면 655라인을 강하게 치고 나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올 때 바이오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 지수가 위로의 변화를 가져가지 않는 이런 흐름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위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오늘처럼 자연스럽게 시장의 어떤 자금들이, 단기 자금들이 지금 현재 그 매물 부담이 별로 없는 쪽으로 쏠림 현상을 나타낼 개연성이 높고, 그 다음에 코스피의 그 반도체와 관련해 있는 서플리 체인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종목군들, 그러니까 IT 소재 부품 장비 중심으로 순환마가 예상된다. 지수는 645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655 이상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비중 축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단기 및 끝장 종목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비아트론입니다. 자, 비아트론이고요. 비아트론은 뭐 대표적인 지금 현재 OLED 관련주이죠. 특히 이제 LTPS 열처리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수주가 지금 현재 뭐 조금씩 지연되는 이런 시장 흐름, 똑같은 설비 투자도 OLED 투자가 부분적으로 그 축소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와서 그 지난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의 실적이 대폭 그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아주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보인 이후에 지금 현재 반전의 고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13,000원대에서 8,500원까지 시장은 이렇게 하락하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열처리 분야에서는 글로벌 1위였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OLED 수주가 급증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오거나 중국항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어떤 수주가 나오게 되면 본격적인 개화의 시기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1선이 60일 아래에 있는 이런 자리이고, 이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거 가격 보정 작업을 거쳤다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단을 12,000원까지 열어두시고요. 자, 1,300원과 10,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시고 9,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전날 추천했던 앞타바이오입니다. 앞타바이오이고요. 뭐 이미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앞타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그 언급해 드렸던 내용들대로 어저께 이제 목표치를 29,000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뭐 그 아침에 마이너스권에 공략하거나 보합권 이하에서 공략했던 분들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보면 거래가 살아나면서 위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단으로는 33,000원까지 열어두는데, 지금은 내일 만약에 29,500원대 이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보유자의 몫이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정 나오면 오히려 종가에서 매수하시고, 위로 만약에 붙어버리면 보유자들은 33,000원까지 그냥 끌고 가시고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신규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28,500원, 여기서부터 26,800원까지 매수하시고 25,000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래가 지금 현재 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시장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위로의 변화가 나오면서 오늘 종가상의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배열 모드에서 시장 흐름들은 위로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조정 시 매수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및 스윙 관점에서 33,000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요, 푸른 기술입니다. 푸른 기술도 이미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고, 어제 조정받고 오늘 재차 위로 올라가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다가 이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철도주가 결국 이제 그 남북 간의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재차 위로의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북 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과 그 북한 간의 어떤 정상회담이 불투명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부담이 별로 없는 자리, 대중소파동에 지금 현재 소파동에 있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런 자리를 지금 이제 이렇게 일시적으로 돌파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목표를 25,000원에 두고요. 25,000원에 단기 목표치를 두고 25,000원에 단기 목표치를 두고 아래로 보정 작업이 나오게 되면 17,5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매 포인트를 잡으시고 손절 라인을 16,000원으로 가져가는 단기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은 뭐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이런 자리이죠. 그래서 추격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현재 라인에서 가격 보정 작업이 16,000원대를 깨트리지 않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윗단의 변화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범양건영입니다. 범양건영이고요. 이제 범양건영은 일단 뭐 지금 현재 오늘 강력하게 위로의 변화가 나왔는데 오늘 대선 관련주로 분리되면서 위로의 변화가 나왔죠.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분리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뭐 회사 측에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이지만 일단 사내 이사가 이 총리 어떤 종친인 것은 사실이고 사실 뭐 그 관련주로 분리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 있기 때문에 윗단의 변화가 이렇게 나오고 거래가 솟구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대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더 강력하게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지수가 추세적인 이런 흐름들을 보이다가 틈새 장세가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떤 대안 투자를 잡을 때 이런 쪽으로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이낙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현재 다시 일단 뭐 총선에 나설 개연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낙연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월드, 남아토건, 특수건설에서 다시 후발주인 유라테크나 우원건설 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서원과 금호종기 이런 쪽으로 왔는데 오늘 본양건영이 다시 이제 후발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특히 대선 관련주들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이 사이에서 승부가 많이 나는데 지금 보면 올라서 2,400원이니까 가격대가 별로 부담이 없는 데다가 시가총액이 600억짜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물론 당연하게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을 내일 앞으로 쭉 따라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2,700원 이상을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오히려 보유자의 몫이다. 오늘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이렇게 됐다면 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그 흐름상에서는 뭐 단기 흐름에서는 2,400원 정도로 봐야 되지만 2,200원, 2,200원대
여기를 깨트리지 않으면 이 흐름은 살아서 움직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22,700원 이하로 만약에 위로의 변화가 나오면 아래로 눌림목이 나올 때 2,600원대 2,600원과 2,540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고 오늘 2,35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위로는 3,3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선 관련주들은 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바람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종목을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2,350원의 손절 라인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에스텍파마입니다. 에스텍파마이고요. 에스텍파마는 비보존 관련주이죠. 비보존 관련주가 비보존 주식들이 쭉 올라간 건 아니에요. 비보존 지금 현재 장외에서 비보존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오르다가 오늘 조정 나왔거든요. 오늘 약보합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은 오늘 지금 현재 에스텍파마는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변화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이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이 1,900억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2,100억입니다. 2,100억이죠. 거래가 살아나면서 단기적인 어떤 매기가 이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위로의 변화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KPM테크나 텔콘, RF제약 이런 쪽을 같이 움직이는 이런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되 내일 또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자리에서 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상에서는 16,000원 이하, 16,000원 이하에서 15,200원까지 15,200원까지 매매 포인트를 짧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잡고 특히 시가가 아래로 눌려줬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짧게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고 14,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윗단은 18,4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공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죠. 하지만 시장은 분명히 지난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실적과 금융 장세를 동반한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산타랠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시 너무 움츠리지 말고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제시했던 종목이나 전략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시했던 종목들 아주 강력하게 오른 종목 앞타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현재 제시했던 비아트론이나 앞타바이오나 푸른기술이나 범양건영이나 에스텍파마에서도 분명히 시세 분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어저께 것과 함께 같이 동반해서 생각하면 내일도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의 수익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성공 투자 이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